마지막 시간이네요. 좋네, 좋아. 여러분 저 죄송한데 379페이지 574번 해설에 맨 끝에 살해 징역형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데 이따로 좀 오타가 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밑에 저기 법령 바로 있으니까 없다로 좀 고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575번. 자, 경찰 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의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자, 1번 법령 준수죠. 딱 그냥 법령 준수. 국가종친복직겸용법, 국가공무원법. 2번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복종 의무, 국가종친복직겸용법. 자, 4번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일 있으면 직장 이탈하지 못한다. 직장 이탈 금지. 이게 직무 전념의 하나거든요. 직무 전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종친복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인데, 자, 3번에 직무에 관해서 거짓 보고 금지, 경정제거지위, 경찰공무법상 경정제거지위, 그래서 거짓 보고 금지, 경찰공무법상 의무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76번 경찰공무원의 의무. 자, 3번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근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경유 이상이 아니라 경사 이상을 재산 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이상이 아니라 경사 이상. 그래서 재산 등록 의무자를 따질 때에는 이 공직자윤리법, 그 다음에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각각 달라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을 재산 등록 의무자로. 근데 거기서 일부를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시켜놨는데, 대통령령으로 이제 가보면 시행령을 가보면 시행령에서 경사 이상, 경정, 경감, 경리, 경사도 재산 등록 의무자로 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 시행령에서는 경사 이상,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4번에 친절 공정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무슨 친절하라까지 법에 규정돼 있을까?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종친복직겸용법, 국가종친 친절 공정의 의무를 친절의 의무, 공정의 의무랑 함께 친절 공정의 의무로 국가공무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577번. 야, 진짜 이제 별의별 이 문제까지 다 나옵니다. 자, 577번이 이게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 등록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등록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이제 올해 경관 시험에서 나온 건데요. 자, 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공제 문제집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공제 문제집에서 이제 막 들어오니까 시험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갑총경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총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아래를 보시면, 아래 해설을 먼저 보시면 해설 4조 등록 대상 재산 해놓고 1호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본인의 직계 좀비속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 안에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하죠. 이게 지금 공직자윤리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배우자에 포함하는 것이 윤과 옆이. 그래서 윤이 이 공직자윤리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우자의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하고요. 자, 거기 3호에 직계 좀비속인데 외가 쪽은 제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외가 쪽을 제외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다만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 그래서 딸이 혼인해버리면 딸은 그냥 빼요. 아예 그냥 애시당초 빼는 거예요. 애시당초 빼고, 그 다음에 외증 조부모,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빼고, 그 다음에 증조부, 증조모 다 빼고요. 그래서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다 빼고, 외손자녀, 외증 손자녀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외가 쪽은 일단 빼요. 왜 빼냐면 남자 쪽만 다 하면 어차피 다 나오는 거지 뭐. 그렇죠? 아니, 그냥 이렇게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친손자도 있고 외손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 외 다 넣어버리면 전체 공무원들에서는 이제 중복돼 버리는 것이죠. 중복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외가 조금 뺨으로써 한쪽만 중복적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혼인한 딸은 제외되고, 혼인하고 상관없이
혼인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이제 하여튼 간에 저 혼인한 딸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사실 혼인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뭐 조부모, 증조부모, 그다음에 손자녀, 증손자녀는 혼인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이죠. 혼인해서 다 생긴 것들이니까. 그래서 혼인한 딸 제외하고요. 또 혼인 때문에 생긴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존자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딸 쪽, 여성 쪽, 외가 쪽은 일단 제외를 시켜놨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각각 대상을 보시면 2항에 1, 부동산은 그냥 다 들어갑니다. 부동산은 금액 상관없이 다 들어가요. 부동산 금액 상관없이 2호에 광업권, 어업권, 양시업권 다 금액 상관없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호에 칼을 보시면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도 그냥 금액 상관없이 다 들어갑니다. 밑에 한명회사, 합조회사,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이 출자 지분이 주식회사 이런 것들은 초 주식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주식회사가 아닌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지분은 저쪽 다의 주식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이 되는데 대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은 금액 상관없이 여기 대상이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도 금액 상관없이 대상이고 6호의 가상자산도 그냥 금액 상관없습니다. 이 가상자산을 둘러싸고 굉장히 지금 막 이상한 뭐 범죄, 사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가상자산 금액 상관없이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보세요. 부동산, 뭐 광업권, 자동차, 그 다음에 약간 이상한 주식 관련된 거, 저 주식회사 주식이 아니라 이상한 거, 뭐 한명회사, 합조회사, 유한회사 출자 지분,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상자산 이런 것들은 금액 상관없이 등록 재산이고요.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이 금액이랑 연관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소유자별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현금, 수표, 예금, 주식, 채권, 채무 전부 다 소유자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 소유자별 1,000만 원 이상이니까 나머지 그런 것들을 외우지 말고 나머지 예외를 외우는 거죠. 예외를. 그 예외가 500만 원 이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500만 원 이상인 것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소금이에요. 500만 원 이상 금은 500만 원 이상 소유자별이에요. 나머지는 다 품목별입니다. 예외로 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회보 예꼴이 품목별 500만 원 이상이에요. 오케이? 저 위에 것들은 다 소유자별 1,000만 원 이상의 뭐 현금, 예금, 수표 등등등이고 이제 나머지에서 예외로 500만 원 이상, 예외로 품목별이 있어요. 근데 소금, 금이나 백금은 소오금이니까 500만 원 이상이고 소유자별 500만 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품목별, 회보예꼴이 품목별인 것이죠. 그래서 소금, 회보예꼴, 회보예꼴은 소가 아니니까 품목별입니다. 품목별 500만 원 이상 회보예꼴. 그래서 회원권, 보석,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보석, 골동품, 예술품, 회보예꼴. 거기 회원권이 저기 품목당이 아니라 권당이지 않습니까? 아니, 권당이 품목당이지 뭐. 똑같은 말이지 뭐. 의미 자체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별이 아니라 품목별, 권당도 품목별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회원 권당이니까 회원권 품목당이란 말이라고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 회보예꼴.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 보시면 가에 갑총경이 소유한 미국에 있는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부동산 뭐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하여튼 등록 대상이고요. 자, 나의 갑총경의 성년 아들이 예금 웬만한 것들은 다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웬만한 것들은 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예금, 뭐 현금, 뭐 수표 이런 것들 다 1,000만 원 이상이니까 나는 대상이 안 됩니다. 500만 원이니까 대상이 안 되고요. 자, 타에 배우자 들어가죠. 배우자 들어가고 배우자 합계액 2천만 원의 채권 다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이 다도 들어갑니다. 자, 라에 부친이 소유한 500만 원의 현금 1,000만 원 이상이니까 라도 안 들어가고요. 자, 마에
외조모 그냥 거기서부터 안 들어가요.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안 들어가죠. 딸은 혼인을 해버리면 또 안 들어가고요. 자, 바에 혼인한 딸 또 안 들어가죠. 다 제외하고 가다만 들어갑니다. 가다만 들어가니까 5천만 원, 2천만 원, 7천만 원만 남고요. 넘어갈게요. 자, 578 배우자 또는 가족과 관련한 설명. 자, 기억에 우리 혼인관 이 배우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포함되는 것이 윤가협의, 윤가협의. 그래서 기억에 청탁금지법은 윤가협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가협의가 아니니까 사실상 혼인관계에 안 들어가고요. 자, 니은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과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배우자란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합니다. 윤가협의 윤 공직자윤리법 그러니까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에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두째 줄 끝에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하고요. 윤가협의 오케이? 윤가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이 법률상 혼인에서보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더 많이 생겼지.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을 규정하면서 배우자의 사실상 혼인관계 제외시켜놓으면 법 완전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하여튼 포함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되고 배우자였던 사람 포함되는데 거기서도 역시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관련해서 폭력이 일어나면 가정폭력에 들어가고요. 자, 리을에 여건법과 여건법 이 리을 미음은 이 자녀의 기준이 27세 미만이냐 21세 미만이냐 이제 이걸 지금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여건법 시행령 관용 여건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자의 하나로 공무원 등 공무로 국외여행 그래서 공무 국외여행에서 하는 그 관용 여건하고 외교관 여건에서 이 자녀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 자녀 기준이 여기 21세 미만이 아니라 27세 미만 또는 27세 이상 뭐 그 생계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저기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 27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용 여건, 외교관 여건 발급 기준의 자녀는 27세 미만이에요. 근데 미음에 소파 적용 대상자 이 소파는 누구예요? 미군들 소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따질 때 가족에서 자녀는 21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왜 그래? 우리나라 관용 여건, 외교관 여건은 외국에 나가면서 이제 자녀 관용 여건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래? 자녀를 왜 데리고 나가? 대학원까지 가르쳐서 오려고 그래서 자녀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다니려면 한 27세 미만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한 미군들은 교육열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21세 미만으로 얘네들은 그냥 성인 되면 지 아들 지 그냥 맘대로 그냥 똥꾸 빵꾸 네 맘대로 그냥 행동하게 놔두는 것이 이 서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기준이 21세 미만이고 우리는 대학원까지는 부모들이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7세 미만 얘네들은 21세 미만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 비교를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비읍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형제자매, 직계 친족, 배우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소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으면 독립해야 고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독립해서 그런 말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독립하여 그걸 다 빼줘야 돼. 그냥 고소할 수 있어요. 대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면 돼서 가족의 고소권 그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냥 고소할 수 있어요. 대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면 즉 그 사망한 사람이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든가 그런 의사 표시를 했으면 그러면 가족들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자, 579번 경찰공무원의 의무 3번에 직장이탈 금지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된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현행범 제외하고 그렇죠. 현행범은 막 속전속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범 제외하고 자 4번에 경찰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서 의무, 성실 의무가 있죠. 이 선서 의무, 성실 의무를 합해서 일반적 의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무원의 의무에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가 구별된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것이고, 또 플러스 그 곁에 일반적 의무로서 선서 의무, 성실 의무도 별도로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580번 국가공무법상 경찰 공무원의 의무. 자, 이번에 경찰 공무원은 직무상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상 소속 상관에게 무조건이죠, 무조건. 내부에서는 무조건 주고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다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아니죠. 내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건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내부적으로는 주고 받으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581번. 자,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공무법상 국가비품 청지 명정 플러스 해서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하나 더 하자면 경찰공무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까지. 이게 이제 신분상 의무죠. 자, 1번에 비밀엄수 국가비품 B 맞고요. 자, 2번에 영의 증여 제한 국가비품 청집 영정. 그 영의 제한이 있고 영리업무 금지가 있는데 영리업무 금지는 겸직금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종친복직겸용법 그것은 직무상 의무고 신분상 의무는 영예 등 제한이면서 영예 등 제한 신분상 의무 맞고요. 문제에서부터 신분상 의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3번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종교는 뭐죠? 국가종친복직. 그래서 종교 중립 의무는 국가종친복직 직무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582번 국가공무법상 정처공무원의 의무로서 직무상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뭘로 구분해야 돼? 국가종친복직겸용법, 국가비품 청지명정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상 의무가 국가종친복직겸용법. 그래서 나의 국가종친복직겸용법 나 법령준수 다 국가종친 친절공정의무, 복직겸용법 아예 복종의무, 복직겸용법, 국가종친복직겸용법. 그래서 세 가지고요. 자, 583번 보기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법률은 기억에 파출소에 근무하는 갑 경장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영해 제한이 복직겸용법에 그것은 영리업무 금지고 국가비품 청집 영정 거기가 영예 제한. 그래서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고요. 자, 니은에 교통외근으로 근무하는 을 경우는 공무 외 다른 직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된다. 겸직 금지. 국가종친복직겸용법.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 그래서 다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자, 584번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자, 1번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로서 국가종친복직겸용법. 지금 국가공무법상 의무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종친복직겸용법. 자, 직무상 의무로 직무전념, 친절공정, 법령준수, 종교중립 맞는데 비밀엄수는 국가비품 청지명정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분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의무인 비밀엄수 의무가 섞여 있어서 직무상 의무라고 하면 안 되고 틀렸고요. 이번에 복종 의무와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은 구체적 사건 수사 관련해서 상관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 있어? 계속 지금 몇 번 나왔죠. 국자법에 있습니다. 국자법에. 이게 몇 번 나왔어요 지금. 별거 아닌 조문인데 계속 나오죠. 여기저기에 막 엄청 나옵니다. 국자법에 있다. 자, 4번에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 상관의 지시죠. 종교 중립에 위배되는 상관의 지시 어떻게 해야 돼? 따르지 아니해야 한다가 아니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자, 585번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자, 2번에
무기 휴대권의 법적 근거는 경찰 공무원법 맞습니다. 휴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휴대할 수 있다. 자, 무기 사용권은 경직법이지 당연히 무기 사용이 경찰권 집행이기 때문에 경찰 작용법인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3번에 경찰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로 국가기품 청지 명령 또는 공직자윤리법. 자,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국가기품 청지 명령. 자, 거짓 보고 금지 이것은 경정 제거주의. 경찰 공무법상 의무인데 경찰 공무법상 의무 중에서 신분상 의무가 정치 관여 금지 의무가 하나 있죠.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직무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경정 제거주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만 신분상 의무, 나머지는 경찰 공무법상 의무는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직무상 의무고요. 자, 4번에 경찰 공무법에서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만 성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성실이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실 의무. 틀렸고요. 자, 586번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자, 4번에 비밀엄수 의무 위반은 징계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명백히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처벌 대상까지 됩니다. 자, 587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자, 1번 무기 휴대권의 법적 근거는 경찰 공무원법이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2번에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그래서 봉급하고 수당을 합하면 보수가 되죠. 보수 이꼴 봉급 플러스 수당. 자, 근데 경찰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치 않고 행정안전 불행인 공무원 보수 규정 안에서 통합해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만의 별도의 보수 규정은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공무원 보수 규정, 이 공무원들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불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이 지금 왜 나오냐면 우리 경찰의 주장이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찰은 특별히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보수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따로 보수 규정을 둬야 돼. 그리고 경찰은 연금도 따로 제도를 둬야 돼. 그래서 경찰은 연금을 좀 많이 줘서 한 50까지만 근무해도 나가면 바로 연금을 좀 상당히 받을 수 있게. 그래 경찰이 관두죠. 관둬서 젊은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아야 그래야 제가 나이 어차피 저도 이제 50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이 먹은 사람들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치안을 잘 지키려면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치안을 더 지키는 데 유리하죠. 그러면 나라에서 몸 바친 사람들 그냥 막 내보내 그것이 아니라 보수하고 연금을 따로 규정해야 되죠. 그래서 한 50 정도만 돼서 나오면 바로 연금이 다른 그냥 공무원들 정년한 거랑 비슷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만두는 것을 유도해야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들이 몸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비율이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보수 규정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쓰는 그 보수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자, 3번에 연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이 지급하는데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단기 3년, 장기 5년 옛날에 있어요. 옛날에 그래도 지금은 5년으로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이 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있어요. 자, 공무원 연금법 각종 급여, 각종 연금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5년이야. 근데 공무원 재해보상법 안에서 짜잘한 거 몇 개만 3년이에요. 그 짜잘한 거 몇 개가 요재 간부입니다. 요양, 재활, 그다음에 간병, 부조, 요재 간부만 3년이고 나머지도 다 5년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 소멸 시효 5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요재 간부 3년, 나머지는 5년. 눈 뜨시고 얼마?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자, 힘내시고. 자, 그래서 3번에 뭐 단기 3년, 장기 5년 이것은 옛날 규정. 공무원 연금법 무조건 5년. 공무원 재해보상법 원칙적으로 5년. 요재 간부만 3년.
자, 88번 넘어가고요. 자, 89번. 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자, 1번에 공직자 윤리법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 그 밑에 뭐 물품 그 밖에 이해 주는 것을 말하고 현금은 제외됩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현금은 제외됩니다. 현금은 제외된다는 것이 그러면 현금은 여기 그 기관장한테 신고 안 해도 돼? 그 말이 아니라 현금은 아예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금은. 오케이? 그래서 현금은 제외됩니다. 현금은 제외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받거나 받으면 지체 없이 기관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상 선물 신고 기관장한테 이게 강론의 외사에 경찰청 공무구획출장 업무처리 규칙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감사기관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자 윤리법을 뭐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구체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기관장 선물 신고, 기관장의 신고. 우리 훈령에서는 감사부서 신고. 그렇습니다. 그거 구분해 주시고, 자, 추가로 국가공무원법에 영예 등 제한은, 영예, 증여 등의 제한은, 그건 뭐죠? 그것은 대통령 허가를 받아서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증여를 받으려고 하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이 아니에요. 훈장이라든가 뭐 땅 이런 것을 받는 거면 오죽 그 나라한테 잘했으면 훈장 땅을 받겠어. 그래서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우리가 이 새끼 이거 반역자가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허가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줄 아셔야 되고. 자, 3번에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즉 3년간 취업 제한돼요. 그 3년간 취업 제한되는 게 뭘 따져서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기관 부서 업무와 관련해서 3년간 제한이 됩니다. 이 취업 제한되는 경찰 계급은 어떻게 돼요? 저 재산 등록하고 똑같습니다. 경사 이상입니다. 경사 이상. 재산 등록하고 똑같아요. 취업 제한되는 것이 저 재산 등록 대상 경사 이상 똑같습니다. 자, 4번에 공무원 재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 재간부요, 이게 제가 좀 전에 말한.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 소멸시효 5년, 공무원 재보상법 똑같이 5년이에요. 다 5년인데 다만 요재 간부만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3년 5년이 거꾸로 바뀌어 있어서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요재 간부만 3년. 자, 590번 경찰 공무법상 경찰 공무원의 의무, 경찰 공무원의 의무인데 경찰 공무법상 의무. 경정 제거 지휘죠. 경정 제거 지휘. 그래서 나의 경정 제거 거짓 보고 금지. 경정 제복 착용, 마의 제복 착용. 그다음에 그 두 가지입니다. 경정 제거 지휘. 그 두 가지. 자, 591번 넘어가고요. 592번. 자, 592번. 자,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서술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은 자, 3번에 경찰 공무원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치 운동 금지. 근데 경찰 공무원법에서 정치 관여 금지 추가로 규정하고 있죠. 왜 추가로 규정했어? 경찰 공무원한테는 정치 관여 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 정지인데 경찰 공무원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를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둘 다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고요. 어쨌든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경찰공무법에서 왜 추가로 규정했겠어요? 더 강화시키려고 한 거지. 그래서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 경찰공무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여기서 과입니다. 과. 엔드에 엔드. 지금 벌금형 선택 조항이 아니야. 자격정지 병과 조항입니다. 그래서 또는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과입니다. 과. 엔드입니다. 엔드.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기 4번에
경찰 공무원으로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해서 정당, 정치단체 가입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은 3년 이하 3년 이하가 아니라 5년 이하 5년 이하 5년 이하 징역과 앤드 5년 이하 자격정지.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은 더 강화됐죠. 자, 593번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은 뭐가 있어요? 복지부 음주가 있죠. 복지부 음주. 복무 규정 지부 음주.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네, 부당 개입 금지. 민사 분쟁 부당 개입 금지. 네, 음주 근무시간 음주 금지. 복지부 음주. 복지부 음주. 자, 1번 경찰 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상사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상사가 핵심입니다. 이 기관장이 아니죠. 이게 기관장으로 하면 이제 틀린 질문이죠.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조항이죠. 자, 이것도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사입니다. 하여튼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거, 다른 데로 가는 거 다 상사, 상관입니다. 여기서 기관장이 나오면 틀리고요. 자, 2번도 경찰 공무원은 신규 채용, 승진, 전부, 파견 출장. 파견 출장이 뭐요?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상관입니다. 맨 끝에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때. 기관장이 아니라. 오케이?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거. 살인사건 현장 간다 이렇게 연상을 시키셔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거, 다른 곳에 가는 것은 다 상관이다. 상관. 기관장이 아니라. 자, 3번에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사 분쟁 부당 개입 금지. 복지부 음주. 맞아요. 그래서 1, 2, 3번이 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경찰 공무원의 의무 맞습니다. 자, 4번에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에 2시간 내 직무에 복귀하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기관장이에요. 왜 그래? 이건 비상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2시간 이내 복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자 했다. 이 말이 왜 나와? 우리 경찰은 휴일에도 비상이 떨어지면 일반 요원은 2시간 이내, 필수 요원은 1시간 이내 복귀해야 되거든요. 근데 2시간 이내 복귀하지 못할 장소로 여행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비상에 응소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비상 발령권자한테 신고를 하고 가야 되지. 그래서 비상 발령권자가 누구야? 기관장이거든. 기관장. 그래서 기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특별한 기간에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라서 틀렸습니다. 평상시에는 2시간 내 복귀하지 못할 지역으로 여행하려고 하면 기관장 신고를 해야 되고 특별한 기간 중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93번 넘어가고 95번. 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 강령과 괴대한 내용. 자, 기본 강령이 사정규단 책성이에요. 사정규단 책성이고 정 안에 정이 있습니다. 정 안에 호봉정이 있죠. 그래서 경찰 정신 안에 호국봉사정입니다. 우리 경찰 관련된 법령에 경찰 정시란 표현을 쓰고 있는 딱 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하나예요. 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들이 좀 노후화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경찰 안에서 경찰 윤리 관련해서 뭘 규정으로 담으려면 기존에 있는 이 대통령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을 막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걸 막 새로 막 만들어. 그래서 막 우리 시험 공부하기도 어렵고 엄청 그렇죠. 근데 옛날부터 있었던 이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이 대통령령이라니까요.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명령인 법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요. 이게 손을 보지를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이 대통령령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기본 강령으로 사정규단 책성 그리고 정 안에 호봉정, 호국봉사정의가 경찰 정신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1번 끝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이게 뭐 단결이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단결인데 경찰 사명이라고 전해서 틀렸고요. 자, 2번에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내 생명, 신체, 재산보호, 공공의 안전과 질서. 이게 뭐야? 경찰 사명, 경찰의 임무, 경찰의 사명을 담아놨죠. 오케이? 이게 경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 그냥 전체 업무를 대표하는 표현을 넣어놓고 경찰 사명입니다. 경찰 사명. 자, 3번에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성실 청렴이지 뭐. 성실하고 청렴한
성실청렴입니다. 사정규단 책성의 성실청렴. 자, 4번에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서 소임을 소임을 완수하는 것이 책임이지. 그리고 직무수행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책임입니다. 그냥 책임이라는 말이 그냥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임을 완수한다. 또 책임을 진다. 책임이고요. 그래서 4번이 맞고요. 96번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이다. OX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에 사정규단 책성인데 순서가 틀렸죠. 사정규단 책성인데 순서가 틀려서 틀렸고요. 자, 디귿의 경찰 기관장은 아래 1회 10일 이내 포상휴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포상휴가 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가에서 까지 않는다는 것이요. 당연하지. 연가에서 까지 않아야 포상휴가지. 포상휴가 시켜준다면 연가에서 까? 그럼 포상휴가가 아니죠. 그래서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자, 리을에 경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 근무자,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연일 근무라는 것이 주간이 있으면 그냥 야간까지 해서 다 그냥 주간까지 다 근무하는 겁니다. 원래 근무표가 주간인데 야간까지 다 이어서 그냥 다 해버리는 경우를 말해요. 자, 그런 경우에 또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다음날 1일의 휴무를, 근데 당직이나 철야 근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의 휴무를 허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 찾아 먹어요. 이거 강행 규정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승진시험 준비하잖아요. 경찰 공무원분들께서 승진시험 공부하면서 봤더니 이거 강행 규정이네. 그래서 옛날에는 찾아 먹기도 하고 찾아 먹지 못하기도 하고 못 찾아 먹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 처음 들어갈 때는 이거 못 찾아 먹었었죠. 근데 요즘은 적혀 있는데 강행 규정인데 나 승진시험 공부해서 다 알아.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다 찾아 먹습니다. 요즘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오후 2시예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9시간이야. 뭐가 어떻게 됐지?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을 빼고 나서 나머지를 4시간 나누면 오후 2시가 딱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루를 절반으로 잘라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에 휴무를 허가해야 한다. 자, 597번에 저작권 발동의 근거 한계라고 하면서 사항에 경직법은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위해서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죠? 민사 분쟁 부당 개입 금지죠. 이게 어디에 적혀 있어?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복지부 음주.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복지부 음주. 그래서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안 되고요. 또 민사 분쟁 부당 개입하면 안 되고요. 음주 근무 시간에 음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사 분쟁 부당 개입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습니다. 자, 598번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이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맨 끝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자연스럽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자, 2번 3번은 직후에 하는 것이고요. 4번은 조사 결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임용권자 등은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해 조사할 수 있어? 그럼 조사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 직후에 신고를 받았을 때 하는 경우는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조사해야 하며, 거기가 틀렸고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직후에 하는 것은 조사해야 되고,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강행 규정입니다. 자, 사망의 3번에 임용권자 등은 이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아니 조사를 바로 직후에 그냥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기간도 직후인 거예요. 직후. 그래서 조사 기간 동안 하는 것도 그 밑에 피해자 등이나 그때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서 피해자 등한테나 가해자한테나 전부 다 끝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오케이? 사건 직후에 또는 사건 직후에 조사 기간 동안 다 해야 한답니다. 대신 4번에 임용권자 등은 이에 따른 조사 결과에 동그라미 쳐주죠. 조사 결과는 언제 나와? 한참 있다 나오죠. 한참 지난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참 지난 뒤에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성희롱 성폭력이 있다고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한다일 것 같아. 근데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왜? 조사 결과 한참 뒤에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해자한테 대하든 피해자한테 대하든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조치를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가해자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조항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폭력 성희롱 바로 직후에는 해야 한다. 조사 결과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는 가해자한테나 피해자한테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제가 해설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숙지해 주시고요. 자, 599번 경찰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와 효과. 자, 이번에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을 감하죠. 왜 그래? 이 강등이 정직 3월 플러스 직급을 하나 내리는 것이죠. 정직 3월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직무를 정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입니다. 근데 강등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라고 하면 안 돼요. 강등은 무조건 정직 3월 딱 정직 3월 효과를 먹어버리면서 직급을 하나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3개월입니다. 바로. 자, 3번에 징계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 2분의 1을 감액하고 5년 미만이면 너무 적으니까 그 절반을 감액합니다. 4분의 1 감액,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을 감액합니다. 자, 4번에 해임은 퇴직급여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해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돈 관련된 경우면 금품 향수, 공금 횡령유효 이 돈과 관련된 것으로 해임을 받으면 저 파면의 절반을 감합니다. 그래서 4번에 금품 향수로 징계 해임된 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4분의 3을 지급하고 4분의 1 감하니까 4분의 3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너무 적으니까 8분의 1을 감하죠. 8분의 1을 감하니까 8분의 7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60번, 600번 넘어가고 601번을 보시면 자, 경찰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 1번 파면을 당한 경찰 공무원은 향후 경찰관 임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해임 파면 당한 사람은 경찰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 해임 당한 사람이 일반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 지나면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해임을 당한 경찰 공무원은 향후 경찰관 임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해임 파면은 다 경찰 공무원은 될 수 없습니다. 자, 602번 경찰공무원 징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가장 가벼운 징계벌인 견책은 집행 종류 승진임용 제한 걸리는 거 6개월부터 그래서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저 강등은 정직 3월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18개월 제한 들어갑니다. 자, 2번에 정직은 정직 기간 종료 후 이 말은 정직 1월, 정직 2월, 3월 그 기간은 지난 것을 말합니다. 자, 18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도 승진할 수 있다. 18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없죠.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18개월 들어갑니다. 정직. 자, 3번 해임은 파면과 달리 신분이 박탈되지 아니하지만 신분이 박탈되죠. 3번 해임 신분이 파면처럼 똑같이 신분이 박탈되지만 퇴직급여 감액이 있다가 아니라 퇴직급여 감액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신 돈 문제로 인해서 해임될 때 그래서 공금 횡령 유형, 금품 향수 이걸로 해임되는 경우에만 파면의 절반의 퇴직급여 제한이 있죠. 자, 4번에 파면 처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 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 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해왔던 것이고. 자, 603번 넘어가고요. 604번 여러분 604번만 하고 그만할게요. 자, 604번 경찰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 뭐죠? 국무총리 징계위원회죠. 그래서 국무총리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 총경하고 경정이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나중에 그 외에 경감 이하가 보통 징계위원회죠. 경감 이하가 보통 징계위원회인데 그 중에서 경감은 시도청, 경유 이하는 경찰서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장, 그 기관에서는 경사 이하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고요. 자, 2번에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맞습니다. 자, 3번에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수당, 퇴직급여하고 퇴직수당이 구별되죠. 그래서 퇴직급여는 연금을 말하고 퇴직수당은 별도로 그냥 일시금으로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2분의 1, 4분의 1이죠. 5년 이상이면 2분의 1, 5년 미만이면 4분의 1을 감합니다. 퇴직수당은 그냥 똑같이 그냥 2분의 1을 감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감하고요. 자, 4번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의결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 행정청이 징계를 할 때는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그 의결이 바로 그냥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행정청으로 넘어와서 징계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의 장,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하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하고 똑같죠.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기관장한테 바로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그 기관장이 경징계는 15일 내에, 중징계는 임용권자한테 보내면 임용권자가 15일 내에 집행합니다. 집행하는 것이 뭐예요?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로 기관장이 징계 처분을 해야, 즉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을 해야,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기관장이 집행하는 것이 징계 처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별도로 기관장이 징계 처분을 해야 징계 처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의결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징계권자가 집행을 해야, 그 집행이 바로 징계 처분입니다. 징계 처분. 징계 처분을 해야 징계 효력을 발생하고요. 오른쪽에 징계 종류를 보시면 밑에 견책부터 보시면 견책 그냥 훈계하고 끝나는 거죠. 견책은 기간이 없어요. 이 감봉, 정직, 강등은 기간이 있는데 견책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책은 그냥 훈계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요.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 보수를 아예 전액 감해버리고요. 또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고요. 강등은 정직 3월 플러스 직급을 하나로 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걸리죠.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걸린 것이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강등 18개월. 그래서 6의 배수로 6개월, 12개월, 18개월 승진 임용에 제한이 걸립니다. 자, 근데 징계 사유가 금품 향수수 공금 횡령 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 여기에 해당하면 추가로 6개월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점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저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